안녕하세요. YB학원입니다. 저희 YB학원에서 2019년 6월부터 중학생들을 위한 국어시대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여러 번 해보니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회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국어 왜 중학교 때 시작해야 하나? 중학생 때부터 왜 국어까지 공부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고3 학생들 중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 영어 수학이 1등급이 다 나오고 국어가 2등급 또는 3등급 심지어는 4등급이 되어서 정말 자기 영어 수학 실력에 맞는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왜 국어 등급이 오르지 않느냐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국어 과목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해도 계속 수능에 맞추어서 수험 공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기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제대로 된 국어 공부는 중학교 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그렇다면 왜 국어 과목은 중학교 때부터 해야만 성적이 오르는지에 대한 답을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답으로 왜 중학교 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먼저 수능 국어 과목을 기준으로 국어 과목의 구성 요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능 국어 과목의 시험 치는 영역은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문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독서, 비문학, 독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영역은 지금 바뀔 수능에서는 선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어 내신, 고등국어 내신 영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화법 작문입니다. 화법 작문은 과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국어 내용인데요. 재밌게도 이 화법 말하기, 그 다음에 작문 글쓰기의 내용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전히 글 읽기입니다. 즉 결국은 독서 또는 비문학 독해 영역으로 화법과 작문도 해결이 되고요. 물론 이 영역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과목은 이 영역은 조금 제가 거칠게 이렇게 일반화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인데요. 문법은 물론 내신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난도가 꽤 높습니다. 기존에 맞춤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조금 암기하면 풀 수 있던 문법 문제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원리들을 추론해내고 그것을 일반화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재심을 하죠. 1, 2, 3, 4, 5에서 어떤 말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맞는지 틀렸는지까지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정말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임해야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법을 너무 이렇게 또 무시하면 끝까지 시험에서 성적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발목을 잡히는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문법을 공부할 때는 다른 과학 과목을 공부하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원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학인데요. 예, 문학은 크게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고전문학 안에서도 문문문학, 산문문학, 현대문학 안에서도 크게 시, 소설, 희곡, 예, 수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학에서는 그 갈래가 중요합니다. 각 갈래별로 갈래의 특징이 있고요. 그 갈래별로 중요한 작품들이 있고요. 중요한 작가들이 있죠. 특히 고전문학에서는 그 국문학사적인 맥락 속에서 갈래들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반드시 공부하고 작품과 연계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론들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중학교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학교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과목도 아주 열심히 한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만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선행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품을 읽어보는 것, 그것이 중학교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요즘 화제의 중심이죠. 독서 영역. 우리는 비문학 독해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독서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문 영역, 그렇죠? 그 다음 예술 영역, 사회 영역, 그 다음 과학 영역, 기술 영역, 이런 각 분야에서 비문학 지문들이 나옵니다. 이 비문학 지문들은 한 세트라 그러죠. 한 지문에 문제가 3개 내지는 4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세트 지문 하나가 A4 용지 거의 한 매를 차지하기 때문에 읽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왔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나옵니다. 방송 기술에서 크로마키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마키 기술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죠? 예,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걸 처음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많이 유명하죠. 근데 알츠하이머 병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소포체 스트레스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 구조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치매병을 이렇게 단백질 구조까지 들어가서 설명해내는 지문을 학생들은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문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그 모든 방대한 영역에 배경 지식을 다 쌓아야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배경 지식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지만 배경 지식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두꺼운 책을 독파해내면 읽어내면 읽는 과정에서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학생들의 워킹 메모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워킹 메모리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책상의 크기 있죠. 그것이 우리 두뇌의 워킹 메모리의 크기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학 문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와 노트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책상이면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전공 서적을 여러 권을 펴서 관련 주제들을 찾아서 리포트를 써야 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책상은 그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사이즈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국어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분들은 기억력의 문제이다. 기억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완전히 맞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워킹 메모리의 용량과 성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4등급, 5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줄을 읽습니다. 그 문장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둘째 문장을 가고 셋째 문장을 가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개념어들이 나오고 그 개념어들이 앞 문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이해해가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워킹 메모리거든요. 예. 그래서 고3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을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정말 그래픽처럼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만 읽으면서 1차 독해 때 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밑줄을 긋는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뭐 세기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이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을 그 중심 내용을 표시해 가면서 읽고 나서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맞는 것은 했을 때 맞는 것의 근거가 지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틀린 것을 했을 때 왜 1, 2, 3, 4, 5 중에 4가 틀렸는지를 지문의 근거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비문학 독해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독해 능력이고 워킹 메모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독해입니다. 많은 잘못된 어떤 강사 선생님들이나 빨리 읽으라고 하거든요. 빨리 읽어야 합니다. 빨리 읽어야 하는데 빨리 읽기 위해서 생략하고 읽는다든지 뭐 앞과 뒤를 읽는다든지 뭐 쭉 눈으로 스캔하면서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정독을 하되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 때 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거든 학생들은. 핵심은 지문 내용을 어떤 글이든지 단락별로 핵심 중심 문장을 파악하고 그 중심 문장을 근거해서 그 전체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바로 주제 찾기입니다. 단락별로 분석적으로 읽고 글 전체의 주제를 찾는 훈련, 이것이 중학교 때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네, 제가 너무 길었나요? 요 내용으로 즉 국어 과목 어떤 과목인가요에 대한 답으로서 왜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